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새언니 때문에 저희 집 풍비바산 나버렸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새언니가 사연 라디오를 자주 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보라고 쓰는 거예요. 본인은 현재 6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예비 신부입니다. 원래는 오래 하려고 작년에 상견례까지 끝냈었는데 뜬금없이 오빠놈이 동거하던 지금 새언니랑 결혼한다고 불쑥 나타나서 당시 새언니가 임신을 했다 해요. 제가 남자친구와 상의하에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탐탁치 않아 했는데 어쩌겠어요. 임신 공격을 해오는 걸. 근데 3달쯤 뒤에 유산을 냈다고 했지만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했어요. 솔직히 진짜 임신이었던 건지 의문이지만 이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둘은 급하게 식장 잡고 준비하느라 작년 폭염 속에서 모든 하객이 땀 뻘뻘 흘리며 화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결혼했습니다. 한 해에 2번이나 결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6개월을 미루게 됐고 예비시댁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엄마 아빠가 같이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남자친구도 시부모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예정된 게 10월이었는데 시부모님들 어차피 날출 때 결혼하는 것보다 천천히 내년 봄도 괜찮을 거라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쿨내 진동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차별 심하십니다. 저는 정말 소중한 딸이고 아들놈은 어디 가서 코 박고 죽든 말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이미 거의 반 정도 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말은 오빠라는 놈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할 때 저희 아빠는 오빠한테 딱 1억을 줬어요. 그러고 신경을 안 썼지만 1억 그것도 유산에서 받을 네 몫이라고 그거 받고 안 찾아와도 된다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오빠라는 놈이 저희 집 재산의 반 이상을 말아먹었거든요. 35살 나이를 똥으로 처먹었는지 게으르고 능력도 없어요. 그나마 잘난 거라고는 외모인데 키 크고 솔직히 잘생긴 얼굴이긴 합니다. 새언니 만나게 된 건 7년쯤 됐고 한 6년 전쯤 독립한다고 나가서 아빠 돈으로 사업한다고 조금 달라고 하며 금방 갚는다고 하니 아빠는 그렇게 1억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 그게 도박이었고 게으른데 돈은 많이 벌고 싶으니 도박에 손을 댄 거죠. 저작년인가 빚이 4억까지 불었을 때 결국 집 들어오더니 말에서 저희 엄마 쓰러지고 결국 저희 서초동집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빚 다 갚아주고 네 목 이제 없다고 다 동생 몫이니 너는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빠 놈은 그래도 양심이 찔렸었는지 욕심 안 낸다고 그럴 일 없다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며 다시 나갔고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1도 관심 없었고 그냥 내다버린 자식이려니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오빠 놈은 결혼할 때도 그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보증금 500에 월세 50 내는 월세방에서 그 새언니랑 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억 갖고 뭐 했냐고요? 미친년놈들이 그 와중에 허세에 찌들어서 호텔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썼다지만 엄마 아빠 청첩장 나온 거 보며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던지 아직도 그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삼성역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요. 그러고 남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돈으로 신혼여행에 올인한 듯 하와이로 갔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고 새언니랑 오빠놈은 집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인사 왔을 때랑 결혼할 때 포함해서 3번 봤네요. 그에 반해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자면 제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해서 덩달아 저도 예비시댁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한 게 사귀고 한 3년쯤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명절마다 찾아뵙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 제사 때마다 오고 가족여행도 같이 가고
아빠 환갑 때 엄마랑 제주도 여행도 나보고 같이 돈 모아서 보내드리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생신도 자기가 먼저 챙기고 집에 올 때마다 나도 아니고 저희 엄마 드린다고 매일같이 다발은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는 꼭 챙겨오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에 엄청 뜬금없이 새언니가 연락이 왔는데 번호도 몰라서 모르는 번호 전화 왔길래 받아보니까 새언니라 하면서 동생분 안녕하세요 라더군요.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며 제가 카톡 사진에 결혼식 관련 사진을 많이 올려둔 탓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뜬금없어서 속으로 정말 뭔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연락해봤다고 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가족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은 무시하고 대뜸 신혼집은 어디로 잡았냐고 물어보길래 아빠랑 시부모님이랑 같이 우리 직장 근처 아파트 사주셨다며 혼수도 우리 모은 돈으로 반반했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슬슬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할 때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전화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하고 아빠는 결혼 선물이라며 4천만 원대 정도 되는 외제차도 남자친구의 명의로 한 대 사주셨고 집은 제 명의로 해서 샀으며 결혼식 비용은 남자친구가 내기로 했고 모든 게 풍요롭고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질투하는 게 느껴졌고 예물은 뭐 받았냐? 예단은 얼마 했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줬고 이게 물어봐서 말했다기보다 그냥 희열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해야 할까요? 예물로 반지도 티파땡 걸로 받았고 예단은 저희 엄마가 1억 보냈는데 너무 많다고 7천 정도 돌려받았다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 카톡 상태 메시지에 누군 개 취급, 누군 공주 취급이라고 올려뒀길래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제 사단이 터졌고 새언니는 저희 엄마한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동생분한테는 저렇게 해주셨으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그러셨냐며 저희 아직도 원룸 산다고 맞벌이여서 이게 신혼생활인지 룸메이트인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대성통곡하는데 물 한 바가지 끼얹었어야 됐는데 참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완전 똑순이라 할 말 정리해서 딱딱 잘 말하셨고 새언니 그 머리로는 저희 엄마한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부터 난 너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한다고 네 시누이한테 동생분이라 하는 몰상식한 년이 너라고 난 네 부모 얼굴을 결혼식 날 처음 봤다고 결혼식 끝나고 인사도 없이 가지 않았냐면서 너도 내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뭐 둘 다 똑같이 변변치 않아서 한 결혼이겠나마는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뭘 자꾸 바라냐며 모조리 쏟아내셨어요. 솔직히 그때 임신했다고 한 것도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니네가 먼저 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며 임신했다는 애의 가방에서 담배나 하고 카톡 사진에는 맨날 술자리 사진 올라와 있지 않냐면서 생각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 그 큰 돈을 도박에 날렸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결혼하라고 준 돈 1억을 결혼식비에 다 써버리지를 않나 하시며 한숨 한번 쉬시고 니들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고 애 낳아도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말라며 정말 드라마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연기하듯이 도끼를 품고 말하더라고요. 질질 짜는 거 두고 저는 언니 우리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올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 재산에 언니랑 오빠 지분 하나도 없고 다 제 거예요. 제 거는 탐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엄마 모시고 나왔는데 새언니가 집에 가서 뭔 말을 했는지 오빠 놈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는데 와서 뭘 했을까요? 돈 내놓으라고 지금 있는 재산에 반 뚝 잘라서 내놓으라고 아니면 저한테 해준 아파트라도 내놓으라고 뒤집어 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1도 망설임 없이 경찰을 부르시고 올해 가기 전에 모든 상속이나 보험 등 문제될 만한 거 법적 절차 다 끝내놓을 거라고 하시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뭔 새끼 욕을 거의 1시간을 하시더군요. 그러고 제가 지금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어제 새벽에 새언니 친구들이
저보고 결혼식 언제 하냐고, 자기들 친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고 싸가지 들먹거리면서 재산에 눈 멀어서 상도덕도 없다며 네 결혼식 우리가 망쳐주겠다던 그 통화 내용들 초반에 멍 때려서 녹음 못했는데 한 2분쯤부터 정신 차리고 녹음했는데 진짜 수준 거지 같더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는 게 맞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이후로 더 이상 문자나 전화는 안 와 있는데 일단 새언니가 여기 사연 라디오 보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도 저희 엄마가 과일 깎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리 올리고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었잖아요. 제 거도 제발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욕 좀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볼 수도 있으니 링크 걸어서 문자로 보내버리게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기 건대 원룸 사는 이씨 새언니, 네 친구들 전화와서 나한테 협박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또 그러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소 다 할 거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한테 얼쩡거리지 말고 오빠놈 데리고 꺼져요. 네 사는 거 우리 집 관심 없으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